자, 지금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삶은요, 아마 이 문 정권이 내년에도 이 예산 중에 엄청난 예산을 서민들한테 현금 지원하는 쪽으로 풀겠다. 이러면서 파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110조가 현금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 부채는 오늘 800조를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확 늘려가지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자, 국가가 돈을 나눠줘봤자 얼마나 나눠주겠습니까? 푼돈으로 찔끔찔끔 풀어봤자 국가가 세계 어디에도 국민들 밥 먹여 살려준다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용을 주체가 되어서 직접 고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가 밥 먹여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방법은.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솔직히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살만했습니까? 그때는 장사가 잘 되고 다 직장이 많았고 취업할 때가 있었습니까? 자, 모든 것을 코로나 핑계 대는데 코로나 전에도요,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어요. 3년 전쯤에 한국의 경제 전문가가 100여 명 모여서 평가했는데 머지않아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민들의 삶부터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무너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푼돈으로요, 지금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조가 넘는 이 뭡니까? 특수활동비를 뿌려대는 나라예요. 그리고 110조를 현금성으로 서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는 거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그러면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저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런 110조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또 국가가 1년에 15조가 넘는 저출산 예산을 쓴다잖아요. 그거 쓰지 않고 다 모아가, 특수활동비 쓰지 않고 다 모아서 그 돈만 가지고 서민들에게 국가적 주택 공급 700만 원짜리 이하 아파트 충분히 해주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서울시 곳곳에 빈 땅, 국가에 노는 땅, 그리고 정부가 사들인 땅,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곳곳에 지으면 됩니다. 크게 막 몇천 가구씩 있는 이런 거는 돈 벌라고 짓는 거고, 몇십 가구라도 계속 곳곳에 지어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저보고요, 이 보수판의 대다수가 뭐라고 합니까? 위장 보수다. 좌파의 본성을 드러냈다. 옛날에 김대중이 특보에서 그때 어쩌다 지랄을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그 당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전번에 제 방송에 출연했던 배선영 선배하고 그 한 7명 탈당을 해서 나왔어요. 원래 한 30명 나올랬는데 나머지는 빠지고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이 위장보수, 좌파, 이런 논란요, 저 웃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한 6개월이라도 본 사람이면 황장수가 좌파라고요. 대학 다닐 때부터 주사바들 패고 다녔다고 허진 대사님께서 정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좌파라고요? 20대도 좌파를 아는 사람이 좌파일 수가 있겠어요? 운동권 하면 좌파인 줄 압니까? 저는 좌파가 아닌 운동권을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좌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좌우를 넘어서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문제다. 이것만 해결돼도 나머지는 어떻게 버틴다는 겁니다. 집 문제만 해결돼도요. 애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합니다. 집 문제만 해결돼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거다. 이거 위에 다른 부분은 별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슨 기본소득이니 청년수당이니 일자리 지원금이니 장려금이니 취직했다고 또 돈도 준대요. 취직했는데 왜 돈을 줘요? 취직 못한 사람을 주든가. 그런 식으로 돈을 온 사방에 뿌리고 노인들 일자리 자금 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도요, 얼마나
지금 열악한 주거에 살아서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얼음통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좀 자기들이 아파트 살고 높은 데 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라에 나머지 불행한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 사람들한테 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사회적 약자까지도 돕자고 이런 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국가가 정말 싼 가격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주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올 겨울에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이 투기의 누님은 한마디로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렇지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개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나오는 줄 압니까? 집 구하러 다니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8억 전셋집을 구했는데 윗집은 계약 연장하는 집이라서 4억에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새로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8억을 주고 하고 윗집은 반값인 4억에 계약 연장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셋집에 살지 않고 새로 전세로 집을 살라는 사람들이 지금 폭등한 전세값 지금 폭탄을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기존 세입자들은 전월세 상한제에 보증금만 5% 올라 2년 연장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신한 사람들도 일단 2년은 살지만은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건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100억이나 전세 놓고 임대 수입 신고는 제로라고 한 지금 임대소득 축소한 3,000명이 세무조사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그래도 좀 낫지요. 월세를 지금 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은간하면 월세가 100만 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런 월세 사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봤냐. 내가 벌은 돈 중에 쓸 수 있는 돈의 절반이나 3분의 1이 월세로 나가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막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동참은 못할 만정 열심히 하네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걸 매도를 하고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의 말 자체를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싱가포르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영국에 가도요. 런던에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있고 영국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었던 홍콩에서도요.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국가적 주택 공급. 워낙 작아가지고 하늘의 별 따기라서 그렇지요. 세계 최고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홍콩에도 국가적 주택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보수가요. 이런 걸 다 외면하고요. 시장의 공급을 확대해라. 그래서 물량, 수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가 폭등하고 이런 것이다. 공급만 확대하면 해결된다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회사들한테 방해 좀 하지 말고 제발 건설회사들 돈 좀 벌어먹게 하라는 거야. 건설회사 돈 벌어먹는 것과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는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거는 뭘 공급하는가 하면 투기반에 판돈을 올려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한 채에 기본 1억, 과거에 10억짜리 할 때 1억 이상씩 남겨먹었다. 지금 이제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15억, 20억씩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남겨먹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치우면 그야말로 순수한 돈이 1,000억 쯤에 거기에 비자금 몇십억, 몇백억까지 같이 생겨서 나온다. 그러니 재벌들이 건설회사만큼 좋은 사업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설업 과정에서요, 수많은 비자금들을 만들 수 있는 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게 공급되고 있고 그 아파트 공급하라고 모든 언론들이 앞다퉈서 입을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론들은 거기에 촌지 받고 광고비 받고 서로 같이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인허가 공무원들 다 뜯어먹고 살고 정보 받아서 아파트 사고 김의겸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회사 사람 만나니까 거기 사라고 해서 샀다고. 그래서 김의겸이가 시끄럽지만 않았으면 대박 친 거 아니에요? 노량진에 그 아파트 샀어요. 흑석동에.
자, 그래서 정부가 무슨 공급하는 신혼 특별 공급이니 정부가 공급하는 뭐 아파트 당첨 이런 게 있지만 하늘의 별 따기 로또라는 거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몇 사람한테 로또 주는 게요. 그게 불공정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시기에 당첨된 몇백 대 1, 몇천 대 1로 당선된 몇 사람의 로또. 그래서 정부가 마치 아파트를 싼 가격에 그래도 몇 사람들한테는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거는 정부의 주거 정책이 아니다. 일부 로또 정책이다. 이명박의 보금자리도 그랬고 박근혜의 행복주택도 그랬고 뉴스테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 부동산 정책은 없애야 된다. 자, 서포 15조에서 제1조가 이거잖아요. 국가적 주택 공급.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절반은 해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왜? 결사적으로 이게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대통령 한 명만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한국이 싱가포르처럼 국가적 주택 공급을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뜯어먹고 사는 구조가 워낙 많고 대한민국의 상류층의 재산 축적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에서 오기 때문에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보세요. 건설사들이 물량을 찍어내서 팔 게 이제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안 질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건설사들 쪽박이죠. 그 언론들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다 자기들 집값이 몇십억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거기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또 투기해서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다 재산이 따따블로 갔습니다. 자, 그들의 재산 가격이 하락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걸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한편으로 다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정오하거나 그분들을 경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분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까지 오는 부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회사의 사장들도 했을 거고 다 우리 이 옛날에 산업화 시대에서 고생을 하는데 제일 앞에 있었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국민 80%가 거지가 돼가고 있고 아마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한 60%가 집이 없을 겁니다. 1인 가구 포함하면요. 지금 1인 가구가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46%, 8%뭐 이래 놓으지 1인 가구를 넣으면 무주택자가 60%가 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집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도 못 해보는 상황.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살기에도 한계가 온 이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감당 불가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높은 집값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에 경제 공황이 와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가 시간 문제지 오지요. 저보고 뭐 부동산 가격 내려간다 했는데 왜 안 내려가냐 황장수의 거짓말이라는데 저는 이 잘못된 투기가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한 40~50%가 더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도 높은 가격이다.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값하고 한국 집값 비교해 보세요. 한국이 턱없이 비싸지요. 결국 세계에서 그렇게 비싸다던 일본의 집값도 무너졌습니다. 91년에 거품이 꺼졌어요. 한국은 안 꺼지겠습니까? 한국의 경제 체제가 더 탄탄하냐 일본이 탄탄하냐라고 물었을 때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일본이 훨씬 한국보다 탄탄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한국 국민 소득이 1인당 뭐 GNP가 일본을 추월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웃기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 그다음에 이 위주의 건설 그런 것들이 뭉쳐졌어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한국보다 훨씬 탄탄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한국보다는 훨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30년 경제 불황을 겪어도 살아남고 부동산이 완전히 꺼졌는데도 살아남아서 계속 가고 있고 그래도 세계 GDP로 보면 3위 국가입니다.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독일보다도 더 많습니다. 일본이 독일보다 GDP가 많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만 일본을 우습게 알죠. 자,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을 다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이요.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쏟던 이 폭등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게 우리 이웃 일본 사람들은 다 경험한 일입니다. 일본의 요즘 지방의 집값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동경에 있는 아파트들도 10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무섭게 진행돼서 아주 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아파트라는 게 크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아파트 불패 신화를 믿고 투기로서 버텨가는 이 한국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부동산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당연성을 담고 이야기한 제 말이 뭐가 잘못돼서요? 자, 역대 정권이 부동산이 제자리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리 잡아가는 부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가는요 국민 소득에 대비해서 가처분 소득에 대비해서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야 됩니다. 집값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안 쓰고 일하면 살 수 있고 써도 10년 안에 살 수 있는 게 집값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 한번 보세요. 중위 아파트가 10억이 다 돼가는데 내가 10억 모으려면 안 쓰고 모으려면 내가 연봉 3천을 받는다면 30년이 걸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봉 5천을 받는다면 20년이 걸려요. 쓴다면요. 절반만 쓴다면 6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 집값이 비정상이라도 너무나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한 5년만 안 쓰면 집 사고 써도 10년 정도면 사는 이것이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30쯤 장가 가서 한 10년쯤 모아서 40쯤 집 사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정부지의 높은 가격을 만들어 놓고 이 가격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월세를 받아들이라고 이 정권은 국민한테 후한무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진 이야기입니다. 왜 정치판에 어떤 놈도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하지 않는가? 황장수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다 지금 불쾌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80%가 무너져 버렸을 때 서민이 다 나중에 붕괴되어서 거지꼴이 되었을 때 20%나 재벌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먹고 누구한테 임차료를 받고 당신들 그 집값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폭락 사태가 오기 전에요. 서서히 집을 지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집값도 정상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상층도 살아남는 거예요. 나중에 80%가 거지꼴이 되어서 그야말로 거리에서 러시아 혁명이나 파리 혁명같이 하게 될 때 상층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밟아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요. 서서히 집을 짓는다고 한꺼번에 국가가 뭐 전부 있는 필요한 사람한테 다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한 10년 차, 20년 차 걸쳐서 서서히 지어가면 집값도 서서히 떨어지면서 세상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든다. 그건요, 당신 마음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